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마켓 11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아주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아주 정신없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같이 거의 뭐 1% 수준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지금 좀 아까 한 10시 정도 지나면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코스닥은 뭐 오늘 변동성이 그 오전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그 채팅창에다가 네. 그 다른 분들이 이제 하길래 야 메르스 영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땡큐지 뭐. 네, 그 했는데 바로 오늘 이렇게 또 보게 되면 또 받아쳐서 올리네요. 시장에서. 근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가 강세. 네.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그 이유 없이 이제 조정받았던 네. 이제 그런 종목들도 아랫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올라오는 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일부러 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었죠. 하여튼 뭐 일단 메르스 관련해서 시간 되면 잠시 후에 또 한번 특집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뭐 특집할 것도 없지만 네네. 그래도 뭐 있는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것 좀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미국 주식시장은 하여튼 이틀 연속인가요? 일단 나름 조정을 네네. 좀 보여줬습니다. 뭐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게 나왔죠. 1분기 GDP 네.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1분기가 결국 역성장으로 나왔죠. 네. 0.7인가요? 마이너스 네. 성장한 거로 나왔고요. 예상은 잠정치는 플러스였고요. 수정치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언저리에서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탐슨로이트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도 조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 좀 역으로 좀 맞아 나왔고요. 물론 종목별로 보면 뭐 몇 가지 있겠는데요. 보면 유가 좀 올랐다는 거 그 정도 있겠고요. 강한 달러가 이어졌다는 거. 그죠? 그 정도가 일단 이슈가 됐겠는데요. GDP 얘기는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훑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뭐 미국 GDP 같은 경우 뭐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악재로 이제 작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미국 GDP 마이너스 0.7% 네. 계절적인 효과에 대한 쪽 반영이 됐고 처음에 이제 추정치보다는 좀 안 좋았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조금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나와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2분기에 대한 개선 속도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쪽, 뭐 1분기 GDP가 안 좋아서 뭐 9월 달이 아니라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이유 자체, 그러니까 그 얄런 의장의 의도 자체는 자산 시장에 대한 버블을 방지하기 위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올해 2번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 그러니까 뭐 9월 달에 한 번 하고 뭐 12월 달에 한 번 하고 2번 할 수 있겠는데. 분기 한 번 정도 얘기했잖아,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9월 달에 한 번 하고 내년에 하는 거죠. 네네. 내년에 한 번 하고 이제 네. 그 한 번에 일단은 인상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 대한 인상을 일단 그렇죠. 9월 달에 상징적인 있다. 게 있어.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한다라는 일단 그 첫 스텝, 첫 발을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경기 상황과는 거의 무관하게 네. 9월 달에 한 번 발을 떼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얘기 나는데요.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죠.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에서 경기 하락 압력 높다 이런 얘기 좀 네. 표현했는데 그것 좀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에 대한 얘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쪽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0.7%. 근데 이제 중국은 뭐냐면 네. 이제 사회경제 국가죠. 그리고 네. 이제 얼마든지 빨갱이 국가죠. GDP에 네. 대한 쪽은 지금 이제 저거를 돌리면,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뭐 건설 몇 개만 이렇게 돌려도 GDP는 얼마든지 7% 이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이 GDP에 대한 이 성장률에 대한 쪽을 가지고서 중국 경기에 대한 쪽을 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얼마든지 중국 정부에서 지금 뭐 GDP라든가 경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 중국 정부의 의도는 뭐냐면 인프라 투자의 그 대부분의 어떤 그 중복 투자 이런 것들 억지로 인해서 GDP를 끌어올리지 않겠다. 소비 쪽으로에 대한 전환을 위한 속도 조절이 좀 지속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현재 올해
목표인 7%대를 맞추기 위해서 네. 7%대를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생각했던 뭐 6%대까지 나온다고 한다라면 뭐 충격적으로 6% 언더가 나온다고 한더라도 네. 그건 호재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상반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를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한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한 쪽 뉴스가 나오는 거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쁜 악재가 아니라 호재성 제로다라고 좀 계속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앞서 이제 중앙인민은행, 인민중앙은행 말도 어려워 인민은행이잖아요. 여튼 네네. 거기서 얘기 나왔는데요. 제 화면은 또 한번 우리 종규환 PD님 제 화면 잠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제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요. 이게 지금 중국 인민은행의 발표에 대한 그 코멘트이거든요. 네. 제목 자체만 보면 감이 딱 오죠. 차이나 중앙은행이잖아요. 네. We want 헬스가 들어가잖아요. 헬스. 네. 꽃표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요. 네. 이게 뭐야? 건전한 주시장의 어떤 그것을 안정적인 걸 원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전지현님도 얘기하고 아마 강진영 의원도 여기서 얘기 많이 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약간 경고성 발언이 나면서 주가가 6%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 날도 금요일 날 얼마야? 거의 3% 떨어지다가 뭐 한 1% 내외로 금요일 날 마감됐을 텐데 오늘은 뭐 약간 또 오늘도 뭐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여기서 이 문장을 보면 딱 얘기 나옵니다. 화면 제법 클 텐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장은 읽어드리겠습니다. It did not address the danger of China's soaring share. 이게 뭐냐면 이것이 중국의 엄청 주가 올라가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saying only that 스테이블 안정적인 이게 보너스라는 게 거래소를 좀 어려운 말을 쓰는 게 거래소란 말이거든요. 이 단어는요. 네. 안정적인 시장의 거래소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서 안정적으로 하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건전하게 해외 자본 유치하고 계속하고 똑같은 거 있잖아요. 경제는 네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안정적인 금융시장 개방 계속한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를 계속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안정적으로 도모한다. 그걸 통해서 중국의 인민의 삶을 올리겠다. 아주 네. 그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다만 그 와중에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경고성 발언이 간혹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스 문제만 잠깐 얘기하죠. 그리스 같은 경우 이제 3월 지금 이제 네. 또 이번 주부터죠. 이번 주부터 또 이제 그 IMF 자금 상환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돈 긁어 모으게 되면 네. 어쨌든 이번에는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심지어 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갚지 말고 네. 돈 받는 측에서 좀 몰아갖고 한 번에 갚으면 안 되겠니? 근데 몰아서 한 번에 땡겨서 갚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이슈에 대한 쪽은 어쨌든 이 유럽 쪽 애들의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그 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그 중국 애들만 어떤 만만디나 어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 애들보다 더한 게 유럽 애들인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질질질 끌면서 협상에 대한 쪽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연이 네. 되고 있는데 네. 그리스 이슈에 대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자회사 얘기 좀 해주세요. 요즘 보면 여기 뭐 2상, 3상 계속 나오는데 SK도 네. 수면 치료제? SK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네. SK가 움직이는 건 또 좀 아침부터 이렇게 봤는데 네. SK 그 자회사가 수면 치료제가 임상 3상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오바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에서 해도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한 쪽이 그렇게 매출에 대한 규모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SK 전체가 10%씩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SK 그룹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은 네. SK의 어떤 자회사 효과로 인해서 SK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SK CNC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차익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SK가 어쨌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 삼아서 뭐 원님 덕에 나팔 불고 네. 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네. SK도 최근에 어쨌든 뭐 하나케미칼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고 SK도 뭐 바이오 자회사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네.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제일모직도 그렇죠. 근데 뭐 제일모직은 뭐 의미가 있다라고 치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핑계대고 올라간다.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핑계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약간 주식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제가 작년 봄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별로 안 하고 이주식 안 하고 이승원 대표가 간혹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SK하이닉스만 올라갈 때 말이죠 이런 네. 얘기했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 시점에서 얘기하면 올해는 이제 소재주 그래서 머티리얼즈들하고 올라갈 거다. OCI 머티리얼즈. 네. 근데 이제 작년 별로 안 올랐어요 이게요. 네네. 안 올랐잖아요. OCI만 올해 오르고 올랐죠. 딴 건 별로 안 올랐죠. 그리고 이제 원이 그 일진이다. 그리고 세 개 있어요. 일진이 원익도
있죠. 워닝 네네. 머티리얼즈 일진 그리고 네. 그 OCI인데 두 개는 별로 안 오르고 모르겠어요. 딴 건 안 봤는데 워닝이가 난리가 났어요. 아니 그 죄송합니다. OCI가 난리가 났는데 네. OCI 이제 매각한대잖아요. 예, OCI가 매각한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엄청 올랐죠. 이게 뭐 예전에 소디프잖아요. 소디프 신소재입니다. 네, 소디프 신소재였고 이거 보면 오늘 뭐 OCI 머티리얼즈 오르는데 더 네. 오르는데 저는 그보다는 OCI가 이 OCI 머티리얼즈에서 제일 돈 많이 번 사람 누구예요? OCI죠. OCI잖아요. OCI죠. OCI가 또 오늘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네. OCI. 근데 주가는 모르겠어요. 주가는 오늘 머티리얼즈가 9% 오르고 OCI는 실적가 대비 밀려있네요. 네. 플러스는 플러스지만요. 하여튼 OCI 주주분들이 행복하다.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OCI가 시총이 한 3조 정도 되죠. 네네, OCI가. 2조 3천이네, 죄송합니다. 네. 2조 3천 맞죠? OCI 머티가 지금 1조가 넘죠? 1조 3천억인데. 네. 이거 보면 아무것도 잘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딱 보면 OCI 입장에서 보면 머티리얼즈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 누가 사가는지 모르죠. 뭐 제가 보기엔 그 삼성이나 이런 데서 사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삼성에서 계열이나 사갈 수 해갖고 이게 있죠. 삼성 때문에 오른 거죠 이게? 네네. 맞죠? 네. 이거 그다 다친 구조 V3 이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V3는 엔드인데 네. OCI가 하는 게 이제 NFC3 가스입니다. 네네. 이게 그 산불화질소 가스인데 이게 이제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은 이 그 V랜드 쪽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만약에 이제 이쪽에서 인수를 해간다라면은 이쪽을 노리고 아예 사간다라고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 OCI 입장에서는 일개 자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절반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을 넘어가고 있죠. OCI 입장에서 보면 OCI 대주주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야 기특하다. 기특하다죠. 한쪽에서 우리 회사는 이게 뭐니? 내가 보기에는 OCI 인수를 제안하고 하셨던 분은 이사님이었다라면 만약 그 위로 그리고 제안한 그 담당자는 그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한 종목만 더 보고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삼성전기 좀 봐주세요. 삼성전기요? 이 삼성전기 요즘 이상해요. 삼성전기는 왜 올라요 오늘?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죠. 삼성전기는 뭐 글쎄 낙폭과대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과대인가?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이 있어서 그건 얘기하면 안 되고 좀 그렇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니까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오늘 하여튼 우스갯소리에 오늘 숫자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메르스 중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쿠쿠전자 신고가예요. 그 비싸다는 쿠쿠가. 왜요? 쿠쿠가 지금 그 실적 좋다고 그래갖고 신고가거든요. 네. 쿠쿠전자가. 네. 쿠쿠전자가 이제 3조에 가까이 가니까 네. 늘 그랬잖아요. 쿠쿠가 3조인데 많이 올랐네. 싸 보이는 게 없네. 비싸 보이는 게 없어. 쿠쿠가 3조인데 밥솥 팔아서 3조면은 OCI 머티리얼도 싸고 OCI 머티도 싸 보이고 OCI 2조 4천억 너무 싸죠. 아니 쿠쿠전자가 OCI보다 비싸? 현대 미포 2배야. 심지어 오. 쿠쿠전자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하고 똑같아.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밥솥 만들어서? 밥솥 만들어서. 대박이네 대박. 네. 이런 회사 몇 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엄청 부자 되는. 그러니까 밥솥 한 3개 만들었다 난리 나겠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밥 하나씩 더 먹겠자 그러고 네. 중국 사람들 핵가족이 분화되면서 밥을 하나씩 더 먹는다 그러면 난리 나네. 난리 나는 거죠. 예,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매주 월요일 날 이분과 함께 하면서 월요일을 정말 상큼하게 시작되는 네.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상발력. 응. 그죠? 상발력. 네. 상발력 김윤혜 앵커 모시겠습니다. 네, 김윤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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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정말 상반역. 옷이 정말 더 상반역에 딱 이미지에 맞네. 아, 상반이 맞는 것 같아요. 민트 색깔이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떤 분이 모히또가 굉장히 생각나네. 상큼하다고. 네. 모히또 맛있죠. 네, 모히또가 생각납니다. 좋아요, 좋아요. 바다 약간 애플민트 모히또. 그런 애플민트 것도 모히또. 세세하게. 네. 네. 갑자기 모히또가 먹고 싶네요. 생각나니까 개편하자고. 네. 상발녀와 함께하는 주식 뭐 이런 거. 상발 주식. 상발려, 상발 주식. 상발려 주식. 상발녀가 하나 알려주마 이런 거. 그런 거 괜찮아요. 괜찮죠? 왠지 이거 금요일에 제가 좀 들었던 얘기가. 아, 그래도 근데 돌고 그분이 약간 거부하셨거든요. 막판에 뺐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발녀가 알려줄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나 네. 기획해서.
또 이번 주 만나야 되니까 그분은 우리가 네. 갑자기 생각나는 전화번호가 또 기억나네. 기억납니다. 기억나니까. 그 뭐였죠? 아,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죠.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안 하면 잘린다. 여기서 하면 잘려. 네, 요번 주 이슈 어떤 거 좀 정리해 보셨어요? 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면세점 쟁탈전, 네. 쟁탈전 본 게임이 네.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6월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 부분 함께 여러분들과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스 구제금융, 그러니까 지금 6월 5일에요. IMF의 부채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 글쎄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난주부터 엔화 상당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은행의 추가 통화 완화 등으로 이 엔저가 한층 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1년간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12% 급등했고요. 한국의 수출 감소율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도 관세청에 따르면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줄어서 수출 감소세를 뒤집기는 참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제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무라에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엔화 대비 원화 강세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일본보다 부진하다며 5월 수출 전년 동기보다 12.6%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탑5 가운데서는요, 오늘 면세점과 관련된 뉴스, 오펙 뉴스, 그리고 그리스 뉴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볼까요? 면세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면세점 제가 강하죠. 네. 면세점 하면 또 이영애 앵커님이 이 면세점이란 별명 있죠, 제가. 네. 면세리. 네, 면세리. 면세리. 네, 어제도 갔었다는. 어제도 갔었습니다. 또 그러면. 가셨어요? 그러면 어제 또 가면서 내추럴 리퍼블릭 정말 사람 많다는 거 또 한 번 느꼈어. 저 네이처 리퍼블릭 되게 좋아해요. 그거 상장되면 주가 올라가는 쪽으로 한번 배팅. 내추럴 리퍼블릭 하면 내추럴 걸려. 왜? 네이처 리퍼블릭. 네이처? 네이처. 나도 어딘가 어색하다 했어. 맞아. 네이처 리퍼블릭. 맞아, 네이처, 맞아. 네이처 네이처 리퍼블릭. 헷갈려서 그래. 네. 네이처. 괜히 그 나이 값인가? 상장하자마자 점화갈라. 네이처로 정정. 네, 네이처 네이처. 리퍼블릭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이 15년 만에 허용하는 신규 사업권을 놓고 서울시내 면세점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각각 2개와 1개씩 주어진 사업권을 놓고 대기업과 합작법인 7곳,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9곳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관세청은 1일 사업계획서 등 입찰 서류 제출 마감을 시작으로 7월 초 현장 실사평가 등을 거쳐서 7월 중순 이후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이 밝힌 심사 기준은요, 1000점 만점에 경영 능력 300점, 특허 보세구역 관리 역량 250점, 관광 인프라 150점,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300점 등입니다. 면세점 선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입지는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 필수 관광 코스로 부상한 동대문이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호텔 신라는요,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과 합작을 선언을 했습니다. 두 기업의 합작법인인 HDC 신라 면세점은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명 면세점인 DF랜드를 짓겠다는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점 논란을 의식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었던 롯데는 뒤늦게 동대문 피트인을 면세점 후보지로 정하고 신규 면세점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 백화점 본점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곳은 1930년 국내 1호 백화점이 들어선 곳으로 신세계그룹의 모태인데요. 처음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소 중견기업과의 합작기업을 내세워서 새로운 상생 모델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23년간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한 SK네트워크스, 중국인 특화 면세점을 키워온 노하우를 살려서 동대문 캐레스타를 입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틈새 입지를 내세운 기업들의 전략도 돋보입니다. 하나갤러리아는 여의도 63빌딩에 면세점을 지어서 아시아 최고의 문화 쇼핑센터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요. 이랜드그룹은 세계 최대 면세 기업인 듀프리와 중국의 최대 여행사인 완다그룹과 손잡고 홍익대 부근의 석유자의 갤러리아를 입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몫으로 주어진 한 곳을 잡기 위한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유진기업은 여의도 옛날 이
이 MBC 사옥에 한류 체험 면세점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토니모리, 로만손 등 11개 업체와 함께 세운 SM 면세점은 국내외 고객 900만 명을 확보한 하나투어의 마케팅 능력을 동원해서 인사동을 제2의 명동으로 만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중견기업 인평은 서초구 양재동에 하이브랜드의 면세점을 지어서 서초 지역의 관광벨트를 형성할 계획이고요. 2009년 부산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다 신세계에 매각한 파라다이스 그룹도 다시 면세점 사업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대구 시내 면세점 사업자인 그랜드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한국패션협회, 동대문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진 제일평화 컨소시엄, 자동차 부품업체 사무가 참여하는 듀티프리 아시아 등도 마감을 앞두고 면세점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해서 쟁탈전 본격적으로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분 또 면세점 리에 대해서 리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 들어야 할 것 같아요. 한화가 급했어. 뭐가? 한화가. 한화요? 담당자가 일단은 쫄린 거지. 왜요? 응? 오늘 뉴스로 뭐로 나온 줄 알아요? 뭐야? 하나가 입찰서를 제일 먼저 제출. 이게 뉴스야. 먼저 건너 먼저 주나? 그러니까 네. 아니 뉴스에 하나 시내면세점 사업 계획서 가장 먼저 제출 이거를 기사라고 냈으니 조급한 거지. 네, 면세점은 누가 될지 네. 모르죠. 특히 오늘 보면 일단 중소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 또 거기서 발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키스트도 넣고 100%니까 네.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여기서 발담근 애들은 많을 거고요. 하여튼 올해의 두 번째 제일 큰 이권 산업은 이번 정부에 분명히 저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이 되겠고요. 이것도 면세점도 분명히 이권 산업인데 뭐 엄청 대박 날 거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슈는 여기를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결제 시장 쪽에서 많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정보사항은 알릴지 모르겠지만 정보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6월 중순 넘어가면요. 네. 제 판단에 제가 주소 들은 거를 보면 네. 알리페이 이런 거 있죠. 네. 알리페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있죠. 알리바바 쪽 이런 데서 해갖고 단체로 기자들이 같이 가나 봐요. 취재하러. 알리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얘기하러.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런 게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 이슈가 많이 같아서 여튼 결제 관련 시장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그런 결제 관련인 거 있잖아요. 각종 네네. 페이. 그런 얘기가 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구글페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게 뭐 된다 안 된다. 알리페이도 된다 안 된다 얘기 나는데 지금 현재 알리페이가 제가 알기엔 면세점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또 허용해 줘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네네. 그런 게 있고 뭐 그게 NFC 방식이랬죠? 네네. 방식이라며. 근데 뭔가 약간 걸림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업계에서 원하는 게 안 됐대요. 제가 기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름 6월 10며칠 날 뭐 기자들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취재하러.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지를 달라 그러더라고. 제가 취재해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 대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가 이슈는 아마 계속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은 계속 말씀드린 사람은 엄청 많이 오는데 다만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메르스. 메르스 내가 그냥 주가 안 좋잖아요, 지금요. 이런 관련은 없고, 어이없게 무슨 마스크나 이런 거 만드는 애들만 올라가, 이런 거 하잖아요. 키트 네.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거는 면세점 때문에 여행지도 빠지고 이런 거 빠지는데, 이게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예전에 이게 사스 있었잖아요. 네. 2003년에 800명인가 죽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보면 그 당시보다 치사율이 6배 나와요. 근데 보면 예전에 보면 저도 이랬어요. 그 당시에 보면 홍콩이나 이런데 제 집사람한테 홍콩 놀러 가자 그랬거든요. 비행기 값 싸니까. 진짜로. 그랬더니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사진 한번 매일경제 들어가셔서 이성훈 네. 대표는 중국인 사스 이런 거 치면 중국인 뭐 메르스 하면 입국장에서 마스크 쓴 사람 사진 나오고 있어요. 저 그 사진 봤어요. 매일경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와이프가 당신 미쳤어? 그니까. 뭐가 했다고 마스크까지 쓰고 거길 놀러 가냐? 나한테 그랬거든요. 여기 메르스 환자 해갖고 중국인 입국한. 그거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게 되면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이거거든요. 네. 이거 말고 뭐 많아요. 더 많은 게 있어, 더 많은 거. 오늘 네. 더 많은 게 사람들 네. 수십 명 나오는 하나는 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뉴스로 치면 나올 거예요, 뉴스. 오늘 전면. 뉴스로? 네. 그건가 밑에 건 같은데 하여튼 전면 시즌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예전에 보면 금방 해결됐거든요.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에 정부 예율대로 3차 감염 이런 게 없고 그러면 이번 주 바닥치고 올라가면 더 이상 환자 안 나면 주가는 금방 반등하겠죠. 다만 과거와 다른 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진앙지 중에 하나로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CNN에 쌍국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혹시 출장할 때 분리할 게 있을까 네네. 걱정이면 뭐 안 받아주진 않는데 일일이 입국에 오래 걸리거든요. 한국에서 비행기 따로 부르면 짜증 짜증나지. 제대로 나거든요. 맞아. 그게 저도 짜증 걱정인데 뭐 그렇지 않겠지만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머리는 아플 거예요. 다만 과거에 보면 사스 내면 금방 반대했거든요. 네. 열흘 동안 빠진 게 뭐 한 달 정도 되면 다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진앙지가 한국이라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약간 뜨할 수 있다. 네. 네,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다음 소식이 네. 오펙 정례회의랑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시간 네.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두 가지 계속 전달해 드릴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셔야죠. 그럼 상반역께서. 네. 네. 제 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가 하락 대책 논의를 위한 석유 수출국 기구, 이 오펙의 전체 회의가 6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펙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의 상한선을 감축하지 않는 한 석유의 과잉 공급 현상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커트레이드 인터내셔널의 케빈 커 대표는 이번 정례 회의에서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세계 원유 공급 과잉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마켓워치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석유 생산국들이 지난 2014년 11월 회의를 연 이후에 처음인데요. 오펙은 당시 석유 생산량의 상한선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유가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죠. 자, 오펙은 회원국의 공동 생산량을 상한선을 하루 3천만 배럴로 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6월 총회에서 오펙이 이 상한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이미 상한선보다도 많은 양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펙은 4월 하루 3,093만 배럴을 생산해서 2012년 11월 이후 가장 많은 이 원유를 생산했다고 플래츠 서베이가 밝혔었는데요. 오펙에서 가장 큰 생산자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어나 4월에는 하루 평균 1,000만 배럴을 공급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11월 오펙 회의에서 우리는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오펙이 아닌 원유 생산 국가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북해산 브렌트유는 지난 여름에 비해 40%가량 하락을 보였습니다. 일단 케빈 커 대표는요, 문제는 오펙과 오펙이 아닌 국가들의 원유 생산과 공급의 미래라면서 지금 상황은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커 대표는요, 경제제재 해제로 재개될 수 있는 이란의 원유 생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가 해제되기만 한다면 원유를 최대한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핵심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펙이 원유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어떤 종합적인 합의도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릴게요.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을 마감을 시한으로 삼았었던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의 무리한 긴축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결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정통한 어떤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 실무그룹 모임인 소위 브레실 그룹이 주말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가 당장 큰 어려운 면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6월 첫째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5일에 IMF의 3억 달러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요. 2주일 내로 12억 달러를 추가로 갚아야 하는 등 6월 중에서만 총 16억 달러의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당초 5월 31일까지 합의 가능하다라면서 낙관론을 펼쳤었지만 일단 5일에 있을 3억 달러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환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6월 말이 되면은 기존의 구제금융의 프로그램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내 채권단과 기술적인 해법을 꼭 찾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해법이 나오면 그 이후에 열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이번 한 주 월요일 날을 또 잘 열어주셨습니다. 상발녀 김민아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슈 돌실 건데요. 앞서 이제 그 면세점 얘기도 하고요. 여행 관련도 좀 슬슬 얘기했는데요. 오늘 얘기 나온 김에요. 전반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약 바이오, 오늘 완전 살아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먼저 할까요? 그러니까요. 예. 요 수출의 동향 먼저 할까요? 네. 제약 바이오 좀 먼저. 제약 바이오. 네.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도주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뭐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한미약품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1조에서 4조 올 때, 그러니까 올라올 때 보게 되면 이제 과거에도 라이센스 아웃 해갖고 또 거기를 갔었고, 그러니까요. 4조에서 40조 가는 거는 이제 40조래. 지금 한미약품이 얼마죠?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4조죠. 그러니까 1조에서 4조 오는 동안 지금 올라온 게 뭘 핑계로 이제 올라왔냐면은 라이센스 아웃 7,500억짜리. 그다음에 알고 봤더니 5,000억짜리가 하나 더 있더라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상 3상에 지금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기업들 중에 보게 되면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아니면 3상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SK가 뭐 그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일단 3상에 들어가서 경과가 좋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접근이 지금 계속해서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정도 이제 금액 그 블락을 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약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로슈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 20%짜리 그 사업을 갖다 대다 판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혈당 치료제 그 혈당 이제 측정 사업에 대한 쪽이 그 당뇨병 그 혈당 측정 시장에 대한 쪽이 영업이익률 20%짜리를 갖다가 내다 판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제약 바이오 쪽은 영업이익 20% 갖고는 그 명함을 못 내린다는 명함을 못 내민다는 얘기죠. 한 40% 정도 돼줘야 20% 되면 너희도 아래 것도 먹어라. 아래 것들 먹는 게임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20%만 먹어도 땡큐 하는 시장인데. 땡큐죠. 네. 근데 이제 이 다국적 제약사들 상위사 같은 현대차가 그 7, 8%밖에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50% 이상 이런 식의 이제 60%, 70% 뭐 이런 식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업부로 이제 포진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임박해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대두 않는 기업들 많거든요. 뭐 매출액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몇 년째 바모로 시작하는 회사 몇 년째 지금 전혀 그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납품을 한다고 그래갖고 또 거기 또 선친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면서 이렇게 또 그 제약사하고 같이 이렇게 또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업까지 지금 주가가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면 임상 3상에 돼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에서의 지금 시장 상승에 대한 쪽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저걸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보면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그 레포트랑 같이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할까요? 같이 볼게요. 제 거 우선 좀 봐주세요. 보시면. 오늘 저는 왜냐면 오늘 딱 이걸 해야 돼. 괜히 오해받을까봐. 왜냐면 일단 제목부터 화면부터 잡아주세요. 오늘 이제 6월 1일이니까 오늘 증권사에서 월간 자료도 나오고 이제 하반기 슬슬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오늘 나온 정말 따끈따끈하는 건데요. 하반기 업종별 레포트 중에서 헬스케어 쪽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저희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요걸 저희가 찍어서 여러분 찾으면 될 거예요. 대우증권 리서치 이렇게 찾으셔갖고요. 이거를 제가 글자를 크게 하겠습니다. 글자를 더 크게 110%까지 한번 더 거짓자 이렇게 보면 헬스케어 업종이 보면 선진국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선진국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보셔야 되겠지만 얘기 나왔던 대로죠. 의약 분업해서 그동안 걸쳐 있었고 제2의 1차, 2차 제너럴 기가 있었고 이거 역사적인 얘기하는 건데요. 2012년, 13년에 아주 안 좋았잖아요. 작년 초반까지요. 작년 중반까지 안 좋았죠. 약가 인하랑 저게 뭐야? 뇌물 주는 뇌물이야. 리베이트. 그건 때문에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번에 보면 바이오시밀라뿐만 아니라 하면서 신약의 해외 상업화가 성공되면서 이제 주까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 이제 고령화 이슈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 5가지 정도로 딱 여기 얘기는 하는데 여기 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상업적 성공 사례가 탄생했다. 이러면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램시마가 노르웨이인가 어딘지 먼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거 진짜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어떻게 돼가냐 얘기 나오고요. 선진국에도 이제 상업화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완전 라이센싱 아웃가는 거 진짜 물건까지 나와 이제 더 그런 계약 관계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랬고요. 또 여기 하는 거가 이거는 오스테 임플란트에 상관됐을 텐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있다. 15년 7월부터 급여 적용률에 70살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오스템. 예, 이런 게 있고요. 열리는 바이오시밀러에 갖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개방이 복잡하고, 근데 미국 시장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처음으로 허가를 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삼성 헬스케어 산업 진출 그거 있고 여기 이제 약간 빠져 있지만은 웨어러블 기기, 그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이런 쪽 모바일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표가 들어갑니다. 이 대우증권 자료. 제가 대우증권 자료 굳이 설명드린 거 아주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 이슈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국내 회사들의 연구개발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투자 의견이 또 중요하잖아요. 투자 의견은 보이는데요. 세 개 중에 동아 ST가 들어갑니다. 동아 ST 들어가고 나머지 두 개가 그 의료 기기가 들어가요. 그죠? 의료 기기가 아이센서, 오스템 임플란트 약간 그 약은 아니잖아요. 의료 치료 기기 쪽에 봐야 되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이 세 종목이 탑피로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급여 대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MSCI 제약이 한국 제약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냈다. 그런데 상방에 특히 이런 건수가 있었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한미약품과 관련된 뭐 동아 ST, 셀트리온은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CB엑스트로의 뭐 미국 주가 처방, 뭐 금액 증가 추세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보면 램시마 노르웨이 먼저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많이 저도 궁금했는데요. 노르웨이 점유율 50% 달성했다네요. 이제 그거 다 나오는 거 되겠고요. 그리고 정책 효과가 있고 바이오시밀러 이슈가 있는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2년엔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200억 달러로 20배가 커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파이저랑 대우증권 자료해갖고 얘는 대우증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얘기 쭉 나오고요. 삼성그룹의 헬스케어 시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으면 링크를 걸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검색하시면 그래서 요거 보시면 바쁘시면 안 되겠지만 조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 뭐 이것까지 내가 딱 좋은 거야 이거. 요게 중장기 전망 파이프라인 점검해갖고 각각 회사들에 대해서 맨날 궁금하잖아요. 뭐 하는 거지? 맨날 헷갈리고 저만 해도 들으면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스테 임플란트는 임플란트라고 써 있으니까 알잖아. 근데 솔직히 인바디가 뭔지 예를 들어 여기는 아이센스가 뭔지 맨날 물어볼 때마다 이승원 대표한테 욕먹어요. 아이센스 또 눈 아니냐 그랬다가 아니죠 당뇨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욕먹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저희 들으신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은 계시거든요. 요거는 딱 프린트해도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여기 다 나와요. 여기 궁금한 게. 네, 그리고 삼성의 바이오에피스가 뭐 하는지 앞으로 상장 안 돼 있지만 뭐 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네들의 탑픽은 얘네 세 종목. 앞서 동아 ST 그리고 오스테 임플란트 그리고 아이센스. 그 아이센스가 왜 좋은지 뭐 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료가 또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레포트도 두세 페이지까지 있으니까요. 괜히 오늘 제가 말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면 이게 괜히 저는 딱 저런 거 질색이잖아요. 네. 백신 관련주랑 엮인 건 딱 질색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 오늘 이게 낫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대표도 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내용 많이 좋죠? 내용 매우 좋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것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이제 임상 3상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7개 기업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비상장이에요. 네네. 하나는 비상장에서 그건 제외하고 비상장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나머지 6개 기업 중에서 5개는 다 증액은 100%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연에서밖에 못 말씀드려요.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유일하게 하나 나와 있는 건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메지온. 메지온이거든요. 그런 회사도 있어? 예, 메지온이라는 회사인데, 얘가 이제 임상 2상에 지금 있어서 폰탄 치료제하고 유데나필. 예, 유데나필. 요거 이제, 유데나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이데나처럼, 발기부전 치료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탈정합해서 얻다가 다르려고 그래. 아, 아닙니다. 그거도 다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메지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주목되는 이유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들 다 특징이 뭐냐면 매출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증거금 그러니까 다 증거금 100%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100%인지 모르겠네. 이건 또 마크로젠을 중심으로 하는 나머지 또 떨거지들이 또 다 100%야. 네. 유전자 치료가 관련된 쪽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다 반영된 것들 말고, 네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임상 3상, 네. 그리고 또 지금 봐야 되는 게 바이오 베터. 그러니까 바이오 베터는 바이오 시밀러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바이오 베터는 바이오 시밀러의 개량 신약이 있거든요. 이건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특허가 인정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오 베터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예방의학과 관련되는 유전자 치료 네네. 이쪽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매출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뭔가 하나 또 터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또 주가가 또 천정부지로 또 올라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이제 꿈을 먹고 가는 그런 주식들이다, 네. 기업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바턴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알려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먹을 폭이 별로 없습니다. 탄력에 대한 쪽도 둔화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아직까지 이제 개별 기업별로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증거금 100%짜리들이 주로 이제 위주로 이루고 있어서 네. 채널 K 우리 두 남자 쇼에서는 조금 언급되긴 조금 그렇다. 예매 이렇게 자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상 한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3상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네. 그러다가 엎어지는 게 지난번에 한번 엎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하루 만에 60% 70% 깨지잖아요. 그게 임상이란 거죠. 다 돈 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는 대부분이 100%로 남아 있는 게 그럴 거라고요. 그렇게 이런 것들은 정말 잘 아셔야 되겠다. 잘 아는 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네. 위원님 뭐가 좋아요? 방송에도 뭐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찾아보세요. ETF로 차트를 찾아주세요. 네네. 타이거 헬스케어 ETF가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봐주세요. 네. 얘기했더니 이성원 대표가 왜 ETF 얘기하면 더덥다 왜 안 불러 자세히 안 보여주면서 보여주는 거야. 웬만하면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거거든요. 네네. HT에서 딱 나와 타이거 헬스케어 있는 거 있죠. 타이거 헬스케어 종목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네. 143860. 한번 쳐보세요. 143860 차트 한번 타이거 쳐보세요. ETF입니다. 네. 이걸 두 가지 말씀. 이게 타이거에서 운영하는 ETF예요. 타이거. 네, 타이거 ETF. 네, 타이거 ETF인데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잘 들으세요. ETF 투자하시는 분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핵심은 거래량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ETF랑 여러분들이 하는 펀드랑 타이거 펀드는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ETF는 해당되는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TF는 헬스케어 이름만 받고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래서 딱 보시면 구성 종목 보는 화면이 있어요. 알죠? 네, 네. 아세요? 네, 알고 그것 좀 있습니다. 보여주고 시청자 같이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친절해. 나 이런 거 잘 안 보여줬는데 이성원 대표가 그걸 형님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 시청자 알죠 이게 그러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제 네. ETF 0276이에요. 0276 화면에 보게 되면 0276. 네. 근당근당, 네. 한미약품, 고롱생명, 이거 100% 들어가 있어. 아니 그거는 난 몰라. 이제 아이센스 들어가 있는. 아이센스 들어있어. 이게 0276 모든 ETF는 여기 다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ETF가 좋은 ETF들이, 좋은 종목들이네. 아니 그거 모르지. 하여튼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네. 미래에셋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F의 장단점은 뭐냐면 개별 종목을 찍었을 때만큼 못 가요. 그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하나가 망가졌을 때도 살아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미국에서 개인 투자가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동안 개인 투자가가 직접 투자하는 비율은요, 10년 때 내리 감소해요. 미국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개별 종목,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개인 투자가 있죠. 개인 투자들 많은데 개인 투자가 직접 종목 선택해서 거래하는 사람은 10년째 감소입니다. 10년째 감소. 그럼 뭐로 갔느냐? 펀드로 갔느냐? 펀드도 10년째 감소. 뭐가 갔느냐? ETF 투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ETF. 근데 대한민국 ETF 면이 있는데 아직 거래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ETF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한 100배 커질 수 있어요, ETF가.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할 때 먼저 하는 사람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기가 정말 잘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걸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게 좋아 보이는데 저쪽이 좋아 보이는데 자신이 없어.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딴 얘기하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기차가 될 것 같아. 전기차 관련주가 ETF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렇지만 전기차 관련된 거가 사고 싶은데 무슨 주식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전기차 ETF에서는 그걸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미국인 있거든요.
그런 걸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는 방송에 키움증권 지금은 대한민국 방송을 제가 주로 하고 있잖아요. 뭐 개편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ETF를 여러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단점은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대응 중에 한 절반은 거래가 잘 안 되니까 팽해요.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없으면 팡이 의미가 없겠다고 전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지 거래가 최소한 뭐 5만 주, 10만 주 되는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을 추출하는 것도 많은데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죠. 중국 관련된 것도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 시청자도 잘 판단하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중국 쪽에 네네. 대한 쪽을 한번 볼 텐데. 네네. 뭐 우리 시장에 대한 쪽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이제 중국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한방 이야기라는 것들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한방과 네. 우리가 말하는 한방은 또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간에 한자는 자기네 한자 쓰죠. 네, 자기네 한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한자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양약보다는 이제 그 그럼요. 동양 이야기에 대한 네, 어떤 그 맞아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2015년, 16년 한국, 중국 제약주의 단기 순이익이 각각 30%, 24%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래서 증가한다고요? 한국과 중국의 그 제약 업종에 대한 단기 수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대우증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인데 열심히 하네 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에도 쭉 증가를 정리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근데 요 앞서서는 뭘 했냐면은 이 중국 관련주를 정리를 해놨어요. 중국의 이제 대형 제약사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보셔도 좋겠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애들이겠고.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에 대한 현황, 중원협화, 구주통, 중앙그룹, 항서제약 등등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제약주의 시가총액과 이제 재무 데이터를 요약본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후광퉁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중국 그 대우증권 5월 28일자 자료 전 세계는 지금 약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출이 제일 큰 게 역시 상해 제약그룹이죠. 근데 전전이코가 얘기한 대로 제일 큰데 하는 게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 규모가 상해, 그다음에 구주통,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백운산제약, 그다음에 킹메이제약, 뭐 이런 정도까지가 일단 의미 있는 어떤 그 매출액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링크가 되면 링크 좀 연결해서 이렇게 링크가 되는 주식밖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대우는 시간이 걸리는데. 대우는 돼요? 뭐 찾아보겠습니다. 네, 되겠고요. 오늘 또 기분이 좋아졌어. 왜요? 저는 이렇게 방송 창에서 저랑 공감하신 분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성훈 대표를 칭찬하고 저를 욕해도 상관없어. 저 필명이 마음에 들면 내가 가는 거거든요. 너무 기분파야. 나 기분파야. 솔직히 기분파야. 네드 스타크님. 이런 분 최고야. 네드 스타크 이런 거 보면 통하는 분이거든요, 저랑. 누군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니, 네드 스타크가 저거거든. 저기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왕자의 게임. 근데 1편에 돌아가셨죠. 근데 정말 대박인데 1시즌 1에 돌아가셨는데 네드 스타크 이런 분은 제가 딱 좋죠. 느낌이 하고 오잖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분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저를 안 좋아하고 이성훈 대표를 좋아하더라도 상관없어. 이분은 좋은 편이야. 좋은 편. 좋은 편이고 이런 분은 혹시 나도 나중에 강의를 할 때 와서 하면 바로 그냥 별다방 우리가 또 커피 하나 쏘지. 나 네드 스타크야 하는 분. 우리 조교 빠져갖고 맨날 나 조교가 진짜 그것도 그 플랜카드도 안 띄워오고 토요일에 간 거 어떻게 됐어? 몇 분이 왔어? 우리 현대증권 강의한 거 그것도 안 보냈죠 조교가. 안 보냈지? 조교 빠져갖고 안 되겠어. 조교 잘라버려. 조교 너무 빠졌어. 아니 토요일에 강의는 어떻게 됐어? 토요일날 강의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몇 분이나 오셨어? 한 60여 분 정도 오셨는데요. 60분? 네네 60여 분 정도 오셨는데. 부산에? 네, 부산에서. 나는 걱정했어. 왜냐면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거든. 그래서 왜냐면 갈라 그러면 와이프가 있지.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데가. 그래도 비도 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산 강연회에서 재밌었던 거는 제가 가서 또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조교가 배가 고프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밥을 먹는데 무하게 좋은 데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데이가. 그럼 그거 마셨어? 블루베리 소주하고? 블루베리를 먹은 순간 이건 되는구나. 이건 되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뚜껑 왜 올라 이거? 어? 자기네들 처음 마셔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 되는 이거 봐. 벌써 내가 오늘 부산 강연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얼굴이 빨갛죠? 제가 소주 2잔 지금 마시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했는데 사실은 3잔 마시고 시작했어. 아니 이 반병 먹고 했는데 나의 반지법이 사람을 전해서도 가네.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먹은 순간 뭐라 그랬냐면 딱 먹었고 이건 됩니다. 롯데 칠성은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감히 먹은 순간 나 개인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처음처럼 순하린 너무 달다. 너무 달아서 금방 2잔 먹고 질려서 내가 못 먹었는데 이건 내가 시간이 없어서 3잔만 먹고 들어왔는데 저녁에 내가 또 먹겠다 그랬거든요. 또 먹었었어? 4병 시켰어. 4병? 4병을. 몇 명이서? 4명이서 들어갔어. 4명이서. 몇 명, 처음부터 4병을 한 명 시켜? 아니, 아예? 시키고. 부산은 그렇게 마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각일병 놓고 시작해? 아니. 각일병도 그렇게 병으로 이렇게 짠 이렇게 그렇게는 안 그렇게. 하고 먹다 보니까 4병이 됐어요. 어. 4병이 됐는데 어. 나올 때 어. 술이 꽤 있어. 뭔 소리야? 나올 때 이미 술이 안 취해 있다는 얘기죠. 그 술이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딱 먹어본 순간 와인 안 되겠다. 어. 맥주 안 되겠다. 왜냐면 맥주 섞어 먹는 이유가 소주 그거 향 싫어갖고 그런 애들 많은데 저희 아버님처럼 이제 뻘건 뚜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안 드시죠. 하지만 요즘에 여자분들 그러니까 딱 드시는 순간 그 앞에 있는 여성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앞에 여자들은 또 끼어 있었어, 자기? 여성분 하나 그 자문사 직원 하나가 껴 있었어요. 여자를 같이 갔어? 와이프가 알아? 알죠. 아이 뭐 그 같이 밥 먹는 건데 뭐. 아 그래? 그래서 관두고. 밥 먹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딱 했더니 그 여성분이 뭐라냐? 이거 작업용 술이네. 이러는 거야. 작업용 술이네. 이거 이 사람이 식구금으로 가네. 네, 이거 아니, 됩니다. 술 얘기하니까 신나갖고 1부도 네. 끝내지도 못하고 있어. 네. 1부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술 얘기는 그만하고 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